첫 번째 뉴스 가보죠. 이기영이 지난 여름 한 일입니다. 자, 어제 검찰 송치 당시 검은색 긴 점퍼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숨겼던 이기영. 자, 지금도 이기영 진짜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의 요구가 많죠. 자, 그런데 제보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자, 지난 여름 수영장에서 목줄 한 채로 버둥거리는 샴 고양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웃는 저 남성, 바로 이기영입니다. 자, 계속 발버둥 치는 저 고양이를 나가려고 하니까 다시 집어들어서 수영장 복판으로 다시 끌고 갑니다. 저도 고양이를 좀 키워서 알지만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개와 다릅니다.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기자, 이 상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저 영상이 찍힌 게 작년 8월쯤입니다. 8월 여름인데요. 이 제보자의 지인이 펜션에 놀러 갔는데 이기영이 수영장에 샴고양이를 풀어서 수영시키는 모습이 신기해서 저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기영은 이 제보자의 지인에게 친한 척을 하면서 다가왔고 또 번호까지 교환하면서 굉장히 넉살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기영의 이 범죄 행각이 최근에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영상 속 남성이 이기영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일단 이 촬영자 같은 경우에는요, 연상의 여성과 젊은 남성이 연인이었다. 이 점이 좀 특이한 부분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영상을 다시 찾아봤는데 이기영 본인이 맞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확인 뒤에 제보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저희 이제 사회부 기자들에게도 확인을 했더니 이기영이 맞다고 하더군요. 자, 그런데 이 촬영 과정에서 지금 들리시나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지난 8월에 살해당했던 전 여자친구의 목소리입니다. 그게 녹음이 됐습니다. 자, 이기영 주장대로라면 지난 8월 전 여친을 살해했다라고 이기영은 얘기를 했는데, 자, 그렇다면 저 촬영 시점, 살해 직전까지 교수님 함께 여름 피서를 갔다 왔다는 게 되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살해 직전에도 그 여성 피해자를 같이 해서 저렇게 놀러 다녔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이제 끔찍하고요. 저는 사실 조금 전에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사이코패스의 특징 중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동물 학대예요. 그 야뇨증, 방화, 세 개의 어떤 그 특성이 있는데 저렇게 해놓고 난 뒤에 뒤에서 웃는 그 얼굴이 아주 오버랩이 돼서 끔찍합니다. 지금 이제 50대 전 여친 그 시신 수색 작업은 9일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번에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경찰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은 이기영이가 진술한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오늘 오후부터 수색 범위를 공릉천에서 한강 하구까지 넓혀서 지금 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죠.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기막힌 중고 거래 사기입니다. 자,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지하철에서 휴대폰 중고 거래 중인 남녀입니다. 구매자인 남성 오른쪽 폰을 이리저리 보더니 이거 좀 이상하다. 딱 10만 원. 더 못 줘. 자, 그러자 판매자인 여성 왼쪽 문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안 팔아. 장군을 때리자 남성도 그럼 나도 안 사. 멍군. 자, 그렇게 없던 일로 하고 자, 남성 갑니다. 잠시 후에. 자, 개찰구 지금 왔어요. 개찰구에서 서성거리더니 자, 보면은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휙 합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뭔가 냄새가 납니다. 저게 뭐냐면 저 여성분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자기가 쓰던 휴대전화를 68만 원에 팔겠다라고 올렸답니다. 그래서 저 남성한테 연락이 와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근데 저 남성이 휴대폰을 받아들더니 자기 휴대전화 수리 기사라서 잘 아는데 이거 문제가 좀 있네요. 고장난 거네 하면서 10만 원 줄게 68만 원 내놨는데 그거 여자분께서 말도 안 된다라고 돌아왔던 겁니다. 딱 등 돌아서 그러면서 찜찜하잖아. 진짜로 고장난 거 아닌가 싶어서 휴대전화 전문점에 가서 제 폰 멀쩡해요라고 딱 내밀었는데 자기 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바꿔치기란 겁니다. CCTV를 자세히 보면 그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저 남성이 뭐뭐 하다가 개찰구에서 이 딱 교통카드를 찍지 않은 게 아무래도 상습범이 아닌가. 저런 식으로 여러 번 사기를 쳤기 때문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야, 박 변호사님. 세상에 저 와중에 폰을 바꿔치기. 눈 뜨고 코 베었어요. 잡힙니다. 지금 CCTV 나왔고요. 아마 교통카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잡히진 않지만 경찰력에 의하면
그 직전, 직후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반드시 잡힐 것 같고요. 이거는 절도는 아닙니다. 사기죄가 될 것 같아요. 이 여성이 쏘가서 이렇게 줬던, 바꿔치기 당했던 게 되기 때문에 절도가 되면 6년 이하의 징역인데 사기가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더 높아요. 거짓말해서 바꿔쳐서 가지고 나왔거든요.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행동을 봤을 때는 상습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른 어떤 범죄도 있을 것 같아서 검거가 된다면 중하게 처벌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예, 잡힐 겁니다. 자, 다음 뉴스 이어가죠. 20년 만에 복수입니다. 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인데요. 자, 학창 시절에 나를 괴롭혔던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세상에 내가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정말 이 운명 같은 장난에 진짜 운명의 장난 같은 얘기. 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20년 전에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자기 회사에 면접을 보러 왔다.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그 가해자는 이 중학교 때부터 글쓴이에게 돈을 갈취하는 건 물론이고요. 이 흉기로 동물들을 해친 뒤에 그걸 피해자의 옷에 묻히는 등 괴롭힘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봐도 오히려 괴롭힘이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이 글쓴이는 그 어린 나이에 이 농약으로 극단 선택까지 시도해서 응급실에 다녀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개명을 했고요. 어느덧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1대가량의 화물차를 굴리는 대표도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 화물 기사 면접을 봤는데 여기에 가해자가 온 겁니다. 글쓴이는 이 가해자를 알아보고 자신의 개명 전 이름을 대면서 명함을 건네주고 이 당신을 채용할 수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해자는 수긍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글쓴이는 가해자에게 농약을 삼키던 14살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네가 정말 불행했으면 좋겠다라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야, 진짜 이게 저렇게 뭐 텍스트로 돼 있어서 이게 잘 전달이 안 될 텐데 교수님. 날 정말 괴롭혔던, 정말 잊고 싶었던 그 존재가 내 앞에 날 뽑아줍시오 하고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요즘 혹시 그 학교폭력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OTT 드라마 지금 선풍적인 인기인데 와, 교수님 정말 저분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생이 이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겁니다. 극단적 선택까지 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실행까지 하고 개명까지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 피해자 입장은 엄청난 그 고통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보니까 이문열 작가의 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어디서 어떻게 된 상태에서 만날 줄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저 상태를 거꾸로 해가지고 평소에 정말 잘했던 친구 같으면 바로 취직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아마 딱 보는 순간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으면서 나도 끝났구나 하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닌가. 평소 있을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분들은 이 글이 뭐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실제 피해자 이 사장님 이분이 어떤 한 방송과 뭐 이 인터뷰를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죠. 작다고 무시하지 맙시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상 보시죠. 자, 좌회전 신호 받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신호위반 아이고 세상에 달려온 버스에 쿵 하고 빙그르르르르르르르. 자, 박 변호사님, 저 유턴 하려던 차량 바로 우주명차 티코. 네. 고속도로 잘못 들었을 때 들어서 옮기기도 했다던 바로 그 티코. 전설의 차지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긴 났습니다. 이 티코 차량, 작은 경차량은 유턴을 하는 와중이고 버스가 신호 위반이 보여요. 빨간불인데 지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이 버스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티코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중앙선 침범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선을 물고 지금 돌았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저 위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버스가 잘못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뭐 이게 제 개인적 기준이긴 한데 큰 사고는 또 안 난 것 같아요. 충격이 해가 흡수가 뭐 됐는지 돌면서 그래도 뭐 많이 이제 부서지진 않았거든요. 원래 티코 차량 같으면 크게 부서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차량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큰 또 인명사고나 되지는 않았다. 그 부분은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운전자분이 빨리 좀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지난 여름 폭우를 뚫고 거침없이 달리는 이 불박차. 그런데 앞차들이 안 가고 있어요. 아하, 알고 봤더니 거대한 물 웅덩이 때문. 설마 인생 직진이지 하고 돌진합니다. 내가 바로 우주명차. 아까 그 봤던 티코. 양 변호사님, 예전엔 말이죠. 티코가 지렁이 밟아도 덜컹거린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야, 물 웅덩이를 그냥 인생 직진이지 뭐 있어 하면서 그냥 뚫고 가려고 했어요. 뭔가 마음이 찡해집니다.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저분이 평소에 뭐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작은 차라고 무시하는 것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다른 차들도 안 가고 있고 뭐 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왜 그런 저런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에 바로 갇히셨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다행히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는 있어요. 근데 저게 또 티코 엔진이요. 일반 차량하고 구조가 좀 작아서 시동이 잘 안 꺼진다고는 합니다. 그걸 아시고 들어갔을까요? 자동차 전문가였을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엔진룸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갇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참고로 그렇게 해서 갇히실 경우에는 이 시동이 안 끄고 창문 내리고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야 수압하고 그 차 내부가 같아서 문이 열리거든요. 그것까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티코가 명차네요. 예. 안 꺼졌답니다, 시동. 그 물 웅덩이를 뚫고 다 건너갔다는 결과까지 또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 사연 이어가죠. 안 사귈 거면 30보내. 어떤 사연일까요? 네, 2주 만난 썸남이 데이트 비용 30만 원 보내라고 요구해서 30원 보냈다는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여성이랑 연락이 잘 안 되니까요. 이 남성은 썸이 깨질 거라는 걸 직감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난 너한테 비싼 거 사주고 기름값 들이면서 좋은 곳 데려가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다. 얼굴 믿고 그러냐? 라면서 지난주에 밥값 나왔던 30 보내라고 더치페이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남성이 30 보내라고 했잖아요. 30만 원이 아니라 30원을 보낸 겁니다. 당연히 이 여성은 썸남이 말한 30이 30만 원 의미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괘씸한 마음에 30원만 보낸 겁니다. 진짜 30원을 받으세요라고 보냈습니다. 저 캐릭터 이름이 뭐죠? 라이언이 막 돈을 날리면서 30원 보냈어요. 자,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 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썸남입니다. 와, 대박. 와, 진짜 어이없어. 야, 30이라고 30만 원 별이 3개. 그런데 뭐 30원. 야, 진짜 너 같은 애랑 내가 헤어진 건 조상이 도운 거다, 동그라미. 너무 인기 영합성으로 가지 마십시오. 돌직구 좀 날려주세요. 자, 다음은 썸녀입니다. 단위명사 똑바로 적었어야지. 30에다가 만, 원, 두 음절 더 붙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어쨌든 난 네 말대로 30 줬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X. 교수님은 깍두기십니까? 그게 아니고 예. 저는 이것도 아니고 이겁니다. 세모. 그런 거는 없는데. 아무튼 일단 우리 박 변호사님부터.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알았으면 글쎄요. 뭐 사줄 때는 그랬지만 그 요청을 했으면 안 주면 안 줬지 30원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조롱하는 경멸하는 의사표시로 보이거든요. 이 남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안 주면 안 주고 차라리 주려면 30만 원 주면 되죠. 30원을 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둘 다 비슷비슷한데 비슷비슷한데 여성이 더 좀 과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저는 이거 보고서 그 국회의원 후원금 18원 보내는 그거랑 약간 똑같아요. 그런 느낌. 그것도 사실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알면서도 30원을 보낸다니 참.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여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남성에게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마음에 그렇게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성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니까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얘기라도 들어보자라고 했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줬는데 이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굳혔을 텐데 그럼 여성 입장에서는 그 시간도 기회비용인 거예요. 남성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좋아서 그렇게 대시해놓고 아니겠다. 더 이상 자신의 매력을 못 보여주는데 쪼잔하게 그걸 또 돈을 달라고 합니까? 30원 아니라 저 같으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예. 자, 이 정말 보기에도 없는 세모를 이렇게 찍으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 둘 다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사실 이게 핸드퓨처가 좀 어려운 게
OX 문제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맞습니다. 논술형이 아니고. 중간은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30만 원은 과도하게 제가 쓴 것 같아요. 이분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초반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본전 생각도 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30만 원 달라라고 이렇게 보내는 것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 남성은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을 보장한다는 법이 없잖아요. 그쪽이 상대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낸 것은 결국 자기의 어떤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작은 모습을 보여준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이 이 미모에 자신이 있고 할지는 모르지만 30이라고 하는 걸 보냈다는 것은 조롱한 거거든요.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범죄 예방 측면에서 나중에 이 남자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0 같은 거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싫으면 말이 말같지 않으면 대꾸를 안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보내지 말았어야 된다. 너 30 보내라고 30원 보냈다라고 하면 아까 이게 화물 기사 만나듯이 언제 어떻게 또 만날지 몰라요. 갑자기 공포로 바뀔. 약간 이거는 사건으로 예. 다음에 사건 반장의 주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이제 뭐 신중했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은요? 네, 일단 뭘 봐 너나 잘해님은요. 여자가 사달라고 했냐? 자기가 뭐 해보려고 돈 쓴 거지라고 말씀하셨고요. 모직님은 엽전 30냥이 아닌 게 어디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천재 시추견 제리님은 둘 다 똑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